안녕하세요. 멋진 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야생화를 올려드립니다. 한 번만 심으면 해마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개화 기간이 긴 예쁜 야생화들만 소개합니다. 저희 집 대문 밖에 돌화게 심어 놓은 사계 페랭입니다. 이 페랭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참 예쁘다고들 한 말씀씩들 해주세요. 페랭이는 워낙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강해서 한 번만 심어 놓으면 월동도 잘 되고 이듬해 이렇게 이쁜 꽃을 피웁니다. 페레니를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한 번 심으면 네. 계속해서 자라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만큼 조금만 이렇게 뜯어갖고 어디다 심으면 이렇게 또 퍼져요. 이쪽에 퍼뜨려 놓은 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거요? 몇 년? 이거 한 3년 됐나? 마당 맨 앞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가 아주 작으니까요. 물망초인데요.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입니다. 반 그늘을 좋아하고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꽃은 봄과 여름에 남색인 듯 청보라인 듯 그렇게 피고 다년생이고 또 씨로도 번식을 해서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씨앗을 채취했다가 심어도 되고 아니면 저절로 떨어져서 이듬해 다시 나오기도 해요. 꽃은 청보라색과 연 분홍색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같이 심었지만 따로따로 심어도 더 이쁠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이 물망초 예쁘다고 특히들 말씀들을 해주세요. 작고 앙증맞은 꽃이 색깔도 여리여리한 그 연분홍과 청보라색이 그렇게 보면은 좀 애잔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더 감동을 하고 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꽃은 작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되고 기쁨을 주는 그런 꽃입니다. 사랑초입니다. 사랑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특히 이 분홍색 사랑초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작은 구근을 한두 개 심었을 뿐인데 제가 굉장히 많이 번식시켜서 친구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번만 심으면 계속해서 뿌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이 왕성합니다.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 꽃 예쁘다고 다들 칭찬들 해주세요. 제가 봐도 이쁜 거려. 정말 예쁘죠?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종류가 많지 않은데 사랑초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초 중에 이 흰색은 참 귀한데요.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분홍색은 저절로 잘 자라는데 이 하얀색은 제가 온갖 정성을 다 들여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올해는 정말 잘 자라주어서 정말 몇 안 되는 이 꽃송이가 정말 특출납니다. 그리고 잎사귀의 색깔도 참 예쁘죠? 잎사귀의 그 무늬 모양이 참 예쁩니다. 사랑스러운 사랑초, 나의 사랑 사랑초입니다. 키위꽃을 아시나요? 저도 처음 이 키위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키위 나무는 제가 침실 앞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햇빛을 막으려는 가림막으로 심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고운 환타색 꽃이 수도 없이 핍니다. 그리고 또 가을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요.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저는 일석백조라고 할까요? 너무 심했죠? 이 아름다운 꽃 좀 보세요. 5월에 이 꽃이 피면 벌들이 무수히 달려듭니다. 꽃 향기가 달큰해서 봄이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냅니다. 석죽패랭이입니다. 이 석죽패랭이 씨앗을 제 친구가 주워서 심었는데 마당을 환하게 이렇게 밝게 패랭이가 꽃을 피워대고 있습니다. 이 패랭이는 씨앗으로도 번식하고 뿌리로도 자체 번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이렇게 주먹만한 꽃볼이 큰 꽃송이들이 색깔도 다양해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한 번만 심어 놓으면 해마다 개체수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꽃 색깔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파스텔 톤도 있고 이렇게 진한 색깔도 있고 또 두 가지 겹으로 투톤인 그런 색깔의 패랭이도 있고요. 패랭이과는 추위에 강하죠. 그래서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다시 이른 봄이면 이렇게 꽃을 피워대고 이렇게 해마다 찾아옵니다. 친구들 불러서 마당에서 차 한잔 나누고 또 점심 같이 해서 먹고 그러고 친구를 부르는 꽃이라고 할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꽃입니다. 자엽 안개나무입니다. 스모그 트리라고도 하는데요. 월동도 잘 되고 병충해도 없고 내한성이 강해서 해마다 뿌리가 든든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꽃이 피면은 그 꽃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솜사탕 같기도 하고요. 부드러운 털뭉치 같기도 하고요. 이 꽃도 정말 아름답지만 이 지금 현재 잎사귀도 매우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지요. 자엽인데요. 정원에 꽃이 없는 철에 이 잎사귀만으로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은 기대감과 설레임이 동반됩니다. 자엽 암개나무 꽃 기대해요. 초롱꽃입니다. 초롱꽃을 아시나요? 이 초롱꽃을 저는 마당에 이걸 사다 심은 게 아니고 어떻게 휩쓸려 왔나 봐요. 그런데 생명력이 너무나 강해서 저는 처음에는 보는 대로 뽑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뽑아도 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서 살아남은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이제는 안 뽑으려고 해요. 한쪽에 너희들끼리 번식 많이 해라 라고 한쪽 기퉁이에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구획을 정해서요. 구획 정하지 않으면 정말 무한 번식입니다. 이렇게 이쁜 유백색의 꽃이 개화 기간도 길어요. 한 달 넘게 가는 것 같아요. 꽃이 한 달 넘게 가는 꽃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초롱꽃 보고 있으면 여기가 어딘가, 내가 여기 지금 이 집에 이렇게 살고 있네, 이 좋은 곳에 살고 있네, 꽃을 보고 있는 것은 청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정말
꽃들이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꽃 정원 가꾸는 것이 다소 힘이 들긴 하지만 이쁜 꽃을 보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심어 보세요. 그러면 무한 번식입니다. 안젤라 장미는 병충해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장미 중에서 제일 키우기 쉬운 종류가 이 안젤라입니다. 장미는 이쁘고 꽃 중에 꽃이고 아름답지만 병충해가 많아서 키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렇게 안젤라가 병충해가 없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꽃도 색깔이 연 분홍에서 조금 진한 색이 투톤이 나는데요. 참 보기가 아름답고 꽃송이도 무수히 많이 달립니다. 장미 종류는 거름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거름이 많이 필요해요. 거름 안 주고 꽃이 피어날 것을 기대하면 안 되겠지요. 가을에 개분을, 특별히 장미는 개분이 좋습니다. 개분을 사다가 땅을 좀 파고 두둑하게 넣어주면 이렇게 봄에 이쁜 꽃들이 더욱 튼실하게 오랫도록 마당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골드스타 콜롬비아 장미입니다. 꽃볼이 크고 꽃잎도 두꺼워서 개화 기간이 2달 정도 됩니다. 화려하고 고혹적인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다홍색의 안젤라 장미와 함께 심으면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 아름답습니다. 분홍찔레는 단연생이고 줄기가 자라나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이쁜 분홍색 분홍찔레입니다. 삽목을 해도 잘 되고요. 워낙 그 성장 속도가 빨라서 2, 3년이면 나무가 큰 줄기가 많이 뻗어나가서 저희 집은 울타리보다는 돌계단 옆에 심었는데 5월과 6월 사이에 거의 한 달 동안 꽃이 계속해서 피고 지고 이렇게 봄 되면 찾아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분홍찔레에 특별히 거름을 준 것도 아니고 물을 호스로 물을 크게 신경 써서 뿌려준 것도 아닌데 저 홀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황금 낫달맞이 꽃인데요. 6월부터 한 달 정도 꽃이 핍니다. 형광색이어서 주위를 환하게 밝혀줘요. 노란색 등을 켜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뿌리로 번식을 해서 해마다 개체수가 무한정으로 늘어납니다. 낫달맞이 꽃과 분홍 낫달맞이 꽃과 함께 심으면 노란색과 분홍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같이 심기 바래요. 원평 소국입니다. 소국이란 국화가의 가장 작은 꽃을 이루는 말이죠. 저는 이 원평 소국을 어느 카페 앞마당에 야생화를 심어놨는데 그 중에 이 원평 소국을 보고는 정말 탄성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예쁜지 너무 제가 그 매력에 빠져서 그 카페 총각한테 요거 두어 줄기 이렇게 끊어서 좀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난감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거 두어 줄기 끊어줘도 아무 이상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몽당 연필 만한 길이의 2줄기 정도를 얻어와서 땅에다
희무지로 이렇게 흙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번식력이 강하더군요. 저희 집 화분에도 심어놓고 또 마당에도 심어놓고 여기저기 그렇게 꺾꽂이와 희무지를 해 놓았습니다. 망초꽃 닮은 원평수국이지만 망초꽃보다는 더 꽃 색깔도 선명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참 이 원평소국은 하얗게 처음에는 피었다가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5월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초겨울 설이 내리기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마당에서 피고 지고 그렇게 꽃이 계속 피는 여러 해살이 꽃입니다. 리아트리스는 구근성 숲 근처인데요. 해마다 6월과 9월에 걸쳐서 꽃이 핍니다. 개화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키가 1.5m 정도 크기 때문에 화단의 뒤쪽에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홍빛이 도는 자주색이랄까 보랏빛 그 환상이 주는 신비에 빠져들게 합니다. 보랏빛이 주는 그 신비함 때문에 이 리아트리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리아트리스는 다른 여러 꽃들과 잘 어울립니다. 에키네시아와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같은 색감인 부처꽃도 같이 심으면 서로 아주 조화를 잘 이룹니다. 꽃씨로도 번식을 하는데요. 100립에 3,000원 밖에 안 합니다. 봄에 뿌리면 6월 지나서 9월에 걸쳐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벌과 나비들이 이때쯤이면 정말 그 향기에 이끌려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비들이 하루 종일 이 꽃밭에서 머물면서 꿀을 따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리아트리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꽃이 위에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꽃이 피고 나면 꾸시가 많이 맺힙니다. 무한정 꾸시가 맺혀서 이 꾸시가 떨어져서 이듬해 봄에 새싹을 돋게도 하고요. 아니면 이 씨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봄에 심어도 되고 또 저절로 떨어져서 자라기도 하니까 매우 순둥순둥하면서 키우기 쉬운 그런 식물입니다. 보랏빛 솜방망이 같은 이 리아트리스에 한번 빠져보실 일이에요. 백일홍입니다.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입니다. 꽃은 6월 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한데 어우러져서 꽃이 귀한 철에 이 백일홍만큼 효자 꽃이 없어요. 석 달 이상 핍니다. 그리고 요새는 꽃 모양도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키우시던 그때의 그 재래종에서 많이 또 개발되어서 꽃 모양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번식하는데 저절로 한 번만 씨를 뿌려 놓으면 꽃이 피고 이듬해 다시 씨가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데 또 씨를 받아서 뿌려도 더욱 좋습니다. 이 백일홍은 정말 향수를 불러오지요. 우리 어머니들 가난한 시절에 장독대에 심어 놓고 어머니들의 시름을 달래던 그런 꽃이죠. 꽃씨를 사서
심어도 되는데요. 꽃이는 한 봉투에 2,000원입니다. 2,000원어치만 심으면 여름 내 가을 내 또 초겨울까지 화려한 백일홍 꽃밭을 볼 수 있습니다. 유홍초는 7월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색잇 유홍초라고도 하는데요. 꽃 모양이 별 모양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진한 나는 다홍색이 더 어울릴 것 같으네요. 울타리나 아치형으로 심으면 덩굴을 뻗어나가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렇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이듬해 새싹이 나고요. 또 삽목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잎이 빗살처럼 생긴 것이 꼭 코스모스를 연상하게 돼요. 꽃은 작지만 귀한 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꽃은 너무 작지만 그 존재감은 특출납니다. 유홍초 한번 심어보세요.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우창꽃 아시나요? 저도 우창꽃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창꽃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사람이 우창 산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좀 커서 만약에 화단에 심는다면 화단 뒤쪽에 맨 뒤쪽에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창꽃은 제가 지금 심은 꽃은 보라색인데 보라색이라고 할까요? 청보라라고 할까요? 정말 환상적인 그런 색깔입니다. 분홍색도 있고 청색꽃도 있다고 하는데 그 꽃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우창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고 다음날 다시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나서 또 저녁 되면 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매일 꽃이 져서 떨어지지만 매일 새 꽃이 새로 피어나서 꽃송이도 많이 달립니다. 이 꽃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보라색이 너무나 보면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이쁩니다. 제가 이 꽃을 좋아하는 관계로 또 다른 친구들에게 또 많이 나누어 주어서 친구들 집에 가면 이 우창꽃이 다 또 열심히들 키우고 있어요. 이 우창꽃은 여러 해 살이 꽃이 아닙니다. 바깥에 노지에서 월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분에 심었다가 화분을 집 안에 들여놓으면 잘 삽니다. 겨울 동안 잘 살더라고요. 추운 곳에. 어쨌든 노지가 아닌 저는 주차장에 정말 거기 추운데 주차장에 이렇게 들여놓고 신문지 한 장 이렇게 덮어놨는데 잘 살았더라고요. 정말 이쁜 우창꽃 키워서 정말 그 환희의 순간들을 아침마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풍선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느 동네에 이 담장 밑에 달려있는 이 풍선초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식물도 있는 거야? 라고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풍선초는 한 해살이 덩굴 식물이고요. 사랑의 열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담이나 울타리, 테라스에 심어 놓으면 환상적으로 또 안쪽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기도 해요. 씨앗은 자연 발화돼서 이듬해 저절로 또 이렇게 새싹이 나오기도 하고 씨를 받아서 심으면 다시 또 이렇게 풍성한 풍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꽈리가 생각나기도 해요. 이 풍선 열매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팍 하는 소리가 나고 거기서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죠. 저렇게 노랗게 된 거는 이제 거의 씨가 여물었다는 증거이지요. 씨도 예뻐요. 일상에 지쳐 살아가시다 보면 권태스럽고 그런 날들이 많은데 이 풍선초 심어서 신비한 세계로 한번 빠져보세요. 화초 기르는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어요? 아스타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어느덧 가을입니다. 저는 3년 전에 12포토들이 한 상자를 사다 심었는데요. 그 이후로 개체수가 20배도 넘게 늘어났습니다. 삽목도 잘 되고 번식률이 왕성합니다. 여름에 한두 차례 순지르기를 해주시면 무수히 많은 꽃을 달게 됩니다. 풍성한 꽃을 원하신다면 순지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스타는 9월부터 설이 내리기까지 정원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스타는 꽃 색깔이 처음서부터 질 때까지 계속해서 변합니다. 처음에는 연보라빛이었던 것이 점점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갑니다. 아스타는 낱개로 심는 것보다는 군락으로 심을 때 더욱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가을에 정원이 허전하시다면 아스타를 심어보세요.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흰색 취나물 꽃입니다. 국화과에 속해서 그런지 들국화 비슷하게 생겼죠? 저는 취나물을 마당에 심는데 봄 내 여름 내 나물을 잎사귀를 뜯어서 나물을 해서 먹고 가을에는 씨도 이렇게 받을 겸 꽃이 피도록 놓아둡니다. 이렇게 이쁘고 귀한 꽃 수지 맞은 것 같아요. 한 번만 심어 놓으면 이듬해 다시 개체수가 늘어나죠. 취나물은 산나물 중에 맛과 향기가 단연 으뜸이죠. 꽃도 보고 나물도 취하는 취나물 취해보세요. 심어보세요. 지금까지 소개한 야생화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